예, 저는 1960년생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김행 커머스라는 유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회사 대표이면서 글로벌 리테일 유통 트렌드 전문가, 컨설턴트,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상품 평론가, 그다음에 교수,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이제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통 쪽에서만 쭉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굉장히 저만의 스타일로 최고의 유통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경영 분야 책 12권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27살 때 평상시와 똑같이 이제 야근을 하고 밤 10시 넘어서 이제 10시 반인가 11시 사이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그야말로 저를 낳아준 부모님, 형제자매한테 안녕 하고 말 한마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은 상태에서 저 세상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팩트죠. 그 팩트를 알게 된 거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평상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혜택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루하루를 정말 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쌓인 그 일기장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아,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그래서 제 어깨를 쓰담쓰담 해줬습니다. 동시에 야, 이게 내 삶의 60이면 100살이면 이 정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동시에 제가 살아온 궤적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고 싶었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정리정돈해서 인생의 후배들한테 제대로 된 인생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도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인생이 정말 빠르구나, 참으로 인생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동시에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중에 과연 인류의 삶에 더 좋은 일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그런 도전의식을 한번 또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여행 매니아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제 배낭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빨리 이제 패스트 투어라고 그러죠. 빠른 여행을 즐겨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여행하는 삶을 택했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 60세 이상은 어느 한 도시, 내가 좋아하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현지인처럼 그 현지인의 삶에 스며들어가는 삶, 슬로우 투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달 살이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둘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행을 한다면 이런 여행 저런 여행을 다 해보겠죠. 근데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배낭여행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배낭여행은 1인 배낭여행입니다. 2인이나 3인 배낭여행이 아니고 1인 배낭여행을 가서 하루 동안 누구한테 한국말 한 번도 쓰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하면서 자신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인 배낭여행이 좋은 점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인생관, 직업관, 삶의 가치관 등등이 하나하나 이렇게 형성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배낭여행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삼성에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그 세 가지 교훈을 지금까지 비즈니스에 계속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로 보고하라입니다. 숫자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팩트를 알려줬는데요. 모든 보고서, 그다음에 모든 기획서에는 통계치와 숫자를 기준으로 한 보고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비즈니스 사회생활 하면서 모든 대화나 그다음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숫자로 보고해야 되고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꼭 서술하는 그런 형식의 삶을 아마 비즈니스 삶을 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약속 시간을 꼭 지켜라. 이는 아시다시피 언제까지 보고서를 낸다거나 언제까지 PPT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한자 수거인데요. 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인간관계. 비즈니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너무 그 상대방 비즈니스 파트너와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는, 특히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가근 불가원을 상당히 꼭 지켜서서 어느 공적으로 만난 분들 혹은 기관과 너무 친해져서 막말을 한다거나 혹은 너무 친해져서 나쁜 일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 드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너무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40이라고 딱 단정 지은 건 사실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첫 직장을 가지면서 그냥 막연히 40 전에는 창업을 해야지라고 이제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38살쯤에 다니던 백화점 그 사장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퇴직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그 전날도 씩씩하게 출근하셨는데 말이죠. 그 그룹의 사주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그룹에서 35년간 열심히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 사건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럼 언제든지 저 일은 나에게도 적용될 일이기 때문에 40 전에 빨리 준비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더욱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목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업을 해서 이제 다시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로 창업 초기 하게 되면 적은 자본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꾸려 나가고 새로운 자기가 목표하는 사업을 만들려고 상당히 부단히 하루 24시간 부단히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창업 초기에 하루 24시간 거의 일만 하는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그 당시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영업 대행이었거든요. 유통 영업 대행은 그야말로 그 제조회사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건데, 그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매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 제조회사 사장이 저를 이제 팽하는 거죠. 계약서와 상관없이 팽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그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구나. 저 제조회사가 갑이잖아요. 제가 영업대행은 을이고 갑이 흔들면 을은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 철저한 팩트를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신 저런 중소기업,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나 단체하고는 절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90일만 남은 3개월만 남은 인생을 산다면 아마 80일간은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고 10일간은 고국에 돌아와서 조용히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겠죠. 네, 이 내용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케어하는 정신과 의사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그 내용을 한 3번 정도 보면서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3가지 한국인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후회한다고 하죠. 근데 이 3가지는요, 지금 말하는 3가지는 아마가 아니고요. 제가 미국이나 일본 사례도 한번 다 들춰봤더니 거의 다 동일하더군요. 첫 번째 한국인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 자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죽음을 앞둔 분들의 후회 1순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기가 꿨던 꿈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맺힌 것을 풀고 싶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에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알게 된 모든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앙금도 있고 그런 풀지 못한 뭔가가 숙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꼭 죽기 전에 풀고 죽고 싶다. 이것이 2위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너무나 돈을 움켜쥐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데 삶을 살아오면서 돈을 모으기만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경우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베풀면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이 세 번째 큰 후회였습니다. 제가 운명론을 믿게 된 확실한 사건은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27살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큰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운이 나빴다면 아마 제가 여기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주 옛날에 아마 저 세상에 가 있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히말라야를 등반한 일분의 교사분들이 계셨는데 앞에 가시던 4분은 산사태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분들 후방에 있던 분들과의 거리는요, 불과 6m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불과 6m 사이에 어느 분들은 돌아가시고 어느 분들은 살았죠. 이거는 그분들 앞전에 돌아가신 분이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은 스스로 또 열심히 개척하고 좋은 쪽으로 계속 개척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살겠죠. 더 좋은 운명을 개척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을 제가 한 만 60세 살아보니까 40부터 뭔가가 막 이렇게 인생이 풀어지는, 제 주체로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론이니까요. 그래서 40살에 창업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만약 40대에 창업을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용기와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남아있을 텐데 만약 50, 60대 창업해서 넘어지면 상당히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40대 인생을 발화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27에서 28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12년에서 13년 정도의 본인만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철저하게 본인만의 온리언 콘텐츠를 본인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40부터는 국내 혹은 뛰어넘어 글로벌하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혹은 창업을 해서 본인만의 온리원 콘텐츠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는 간단한 숫자가 아니고 40살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에 개화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개를 달듯이 비상하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40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면 됐지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인생관을 좀 벗어나서요. 내 이웃, 나보다 불우한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 지식이든 혹은 부를 같이 나누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크게 삶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하게 하루를 살고 또 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이웃이 있어야 그 인생이 더욱더 빛을 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